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한겨레 21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명태균 게이트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경쟁사네요. 시사인에서 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자료가 무려 280장 카카오톡, 뭐 텔레그램 등등등을 포함해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중에 뭐 아주 새로운 내용이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강력하죠. 원본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본은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제 명태균 씨가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USB에 카피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카피본의 일부가 지금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암시하는 건 우리가 이제 여러 표현을 쓸 때 뭐 V0, V1이 있다. 근데 V0가 누구고 V1인지는 상상에 맡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시사평론가나 이제 그 정치권 관계자들이 많았는데 이 이제 원본들을 보면 누가 V0고 누가 V1인지가 되게 명확하게 잡힌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게 지금 주로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 후보가 도대체 누구였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일단은 반사체론, 발광체론 요거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이를테면 추윤 갈등이라든지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에 이렇게 빛을 받은 반사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요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조언해 준 사람이 명태균 씨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이 2021년 6월 29일 날 명 씨와 김건희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들어 있는데요. 명 씨가 이렇게 보냅니다. 윤석열 총장은 발광체냐 반사체냐 정치인은 모두가 반사체다. 국민이 발광체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비추는 반사체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줘요. 예. 그러니까 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죠.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하냐면 넵하고 느낌표를 찍습니다. 뭔가 이게 접수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 얘기를 이틀 뒤인 7월 1일 채널 A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는 다 반사체다. 그리고 국민만이 오직 발광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7월 1일 날 보도가 되는데 저도 이때 뭐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순발력 있는 대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순발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순발력 있는 워딩을 생각해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유명했던 워딩이 바로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거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단적인데 예를 들면 강혜영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왔을 때 진술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부부를 명 씨가 평소에 장님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라고 표현을 했다. 여기서 이제 장님무사는 윤석열이고 안진뱅이 주술사는 김건희인데 그러면 누가 머리입니까? 주술사가 머리일 수밖에 없죠. 보통 이게 이제 비유적인 건데 장님과 안진뱅이가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길을 간다든지 다리도 건넌다든지 그런 뭐 이제 우화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누가 머리인지가 이 문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김건희한테 먼저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공유받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말하는 거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워딩으로 알려지는 거죠. 이렇다라고 보면 뭔가 그 명태균 씨가 길을 잡고 이 길에 대한 가이드를 김건희가 듣고 김건희가 이를 윤석열한테 말하면 윤석열의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실행되는 단계가 이 이제 말하자면 시사인이 입수한 카카오톡 280장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통 체계라고 할까? 이것을 단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통이 됐구나. 이게 좀 보여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 뭐 그리고 가족이니까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사실 후보가 너무 바쁘니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의 정도가 너무 깊고 너무 말하자면 결정적인 국면일 때 김건희 여사가 마치 뭐 소위 선거 캠프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컨펌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무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거의 모든 걸 컨펌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이제 입당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언론이 관심을 갖던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날 거냐, 뭐 이준석 대표를 만날 거냐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김종인 전 이제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만날 때 이 부분도 명태균 씨가 주선을 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는 것도 명 씨가 주선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를 만났을 때는 그 내용을 준석이랑 뭔가 내가 다시 협의해 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애프터 서비스 메시지까지 보내주거든요. 예. 그런 관계로 놓고 본다면 이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과 김종인의 만남, 윤석열과 이준석의 만남을 모두 명태균이 개입되어 있고 이 명태균이 이 만남을 주선할 때 후보인 윤석열과 다이렉트로 연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를 김건희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 혹은 이게 성사돼야 된다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 대화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도 이제 예, 명태균 씨가 이 보고서를 전달을 했는데 근데 이게 항상 김건희 여사한테 먼저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와 공유의 관계인데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8월 18일입니다. 그럼 이때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후보도 알고 지내던 때예요. 예. 근데 이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김건희 여사한테 먼저 보내줍니다. 그리고 1분 뒤에 같은 파일을 윤석열 이제 후보에게도 보내줘요. 근데 이제 뭐 김준일 앵커도 일을 해봤고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예. 자료가 나왔어요.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첫 번째로 보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보통은 이제 뭐 책임자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사회부장이면 뭐 부장 뭐 이런 분들한테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공유해줘라라고 하면 그것과 직접적 연관성이나 말하자면 책임성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공유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면 항상 보고가 뭐 이 이제 지금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중요한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김건희한테 먼저 보고가 되고 그 후에 윤석열에게 공유가 된다든지 아니면 김건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하를 하고 예.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군요. 후보 일정 개입 뭐 논란도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2021년 9월 14일에 보낸 경남일 -2라는 한글 파일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9월 16일에 공유한 경남 방문 동선의 얼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남 지역을 방문하는데 명태균 씨가 영향을 끼쳤고 그 동선을 미리 알고 그거를 또 본인의 어떤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역 정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 후보가 지역을 방문하는 일이 횟수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지역에서 유세를 하느냐 또 어느 곳을 방문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역 정가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로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이제 말하자면 당원 관계자들도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빛이 날 수 있는 지역으로 후보가 오기를 굉장히 원해요. 근데 특정 한 명이 그래서 이걸 다 짜는 경우는 저도 뭐 그 대선 취재를 해봤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건 거의 도당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가 경남 방문을 할 때 이 동선 자체를 명태균 씨가 거의 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 씨가 이거를 짰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당시에 경남 지역 정가에서는 소문이 쫙 났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런 성질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명태균 씨가 짰다는 게 지금 요 대화 내용을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명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김해공항이었는데 이때 지역군수 후보 출마를 준비하던 모 A 씨와 시의원 출마 준비하던 B 씨가 함께 있었고 사진 촬영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공천 청탁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MBC 방송이었나요? 네. 그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남았죠. 이렇게 소개해 주는 방법도 이분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굽니다. 이런 게 이제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를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입니다라고 소개를 시켜주면서 본인의 친분이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를 과시를 하고 그거를 다시 공천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공천 장사를 이용했다라고 좀 볼 여지가 있는 건죠.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이 이른바 윤석열 여론조사 비용을 댔던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6천만 원, 6천만 원이 이제 1차적으로 알려진 회계장부상의 금액이었고 실제 금액은 이제 그거보다 더 많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진술은 어떤 거였냐면 그냥 명 씨가 그거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준 거다라고 했는데 강혜경 씨는 반박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 공천을 믿기로 해서 이걸 준 거다라고 했고 검찰도 지금 이제 그렇게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윤석열 씨가 데려왔을 때 이 둘을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당시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예. 근데 그때 비용을 받지 않았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고 말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보도에는 없습니다만 취재된 내용에 따르면 뭐 독립자금을 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서초동에 가서 소개를 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무상으로 진행됐던 당시에 여론조사 비용을 댔던 이 두 명에게 명 씨는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둘을 데리고 가서 윤석열을 실제 만났다. 이 내용이 이제 카카오톡 이런 대화 내용으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박완수 경남지사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는데 네. 국회의원의 경남지사 출마와 관련된 좀 정황들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1일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박완수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해서 보냈는데요. 그때 박완수 의원이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란 메시지를 남겼고 8월 6일에는 윤석열 후보자 자택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론하자면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나 이쪽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박완수하고 한번 전화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 통화가 되고 그러니까 박완수 의원이 이거 실제 통화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일종의 사례 표시를 한 이런 정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조은희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 씨를 향해서 누구도 되고 누구도 만드시고 왕이십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서인데 뭐냐, 명태균 씨의 위상을 보여주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경남지사를 누가 준비하고 있었냐면 윤한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한홍 의원은 친윤중의 친윤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가장 이제 말하자면 선거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기여도가 높은 의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레거시 미디어나 주류적인 여의도의 시선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경남지사는 윤한홍 의원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였는데 이때 이미 명태균 씨는 윤한홍이 아니라 박완수를 밀고 있었고 박완수 의원이 나가야 뭐가 생기는 겁니까? 창원 의창 지역구였거든요. 지역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미 명태균 씨는 박완수 의원을 경남지사로 내보내기로 하고 그 지역구가 비면 그 지역구를 김영선이 공천을 받도록 하는 판을 짜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선거에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때도 지금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에 안 나가는 거를 두고 신문들이 별도의 박스 분석 기사를 쓸 정도로 굉장히 의외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미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직접 윤한홍 의원이랑 통화를 했는지 만났는지 얘기를 한 다음에 윤한홍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충성하겠다고. 저는 여사님 곁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여사님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윤 의원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이 경남 지역 정가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 선거를 누구를 내보낼지를 이때부터 미리 이제 말하자면 기획을 하고 그거를 실제 여사를 통해서 관철시키고 그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윤핵관 중에 가장 핵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한홍을 여사를 통해서 포기시키고 그 자리에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 이거를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랑 계속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그 캄보디아 방문에서 꿈자리가 사납다며 남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게 근데 그 당시에도 약간 소문이 났었어요. 찌라시로 많이 돌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실제 명태균 씨가 이게 얘기를 한 게 맞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취재를 한참 할 때 강혜경 씨한테 직접 들었었어요. 명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다가 꿈자리 때문에 대통령의 공식 방문 일정 동선이 바뀐다는 건 사실 이제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본인이 꿈을 꿨다는 겁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정어리가 집단 폐쇄를 하고 이태원 압사 사고가 나고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났을 무렵에 제가 굉장히 본인이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래서 여사가 방문을 했을 때 캄보디아 방문을 했을 때 일정이 바뀌는 일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앙코르와트를 다 같이 배우자들이 다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안 가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어린이 안고 이제 있는 사진을 안고 찍었죠. 있는 사진을 찍어서 그게 또 이제 뭐 이게 조명이 있었네 없었네라고 하면서 그때 뭐 소송전 국민의 민주당 의원하고 이제 소송전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거잖아요 이게 네, 지금. 그래서 명 씨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해외 순방을 남쪽으로 가게 되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해라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발리 가는데 무슨 일 있나요?라고 하니까 명 씨가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또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방향을 이제 말하자면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발리를 갔어야 되는데 캄보디아에 그냥 머물고 캄보디아에서도 일정이 바뀌고 뭐 그때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앙코르와타를 안 간 게 무덤이라서 안 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는 너무 이제 말하자면 그 무속적인 허무맹랑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게 명 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이후에 명 씨의 꿈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근데 이 결정에는 여러 공적 단위가 개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자 외교였고 외교관 그러면 대사관이 개입돼 있고 외교부가 개입돼 있고 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고 이럴 텐데 이게 명태균 씨의 꿈자리 때문에 바뀌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국정농단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뭐 윤석열 후보의 도리도리라고 하죠. 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습관.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얘기가 뭐 논란이 많았는데 부동시 짝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라.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렇게 뭐 얘기했다라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의사가 명 박사님이세요? 네. 이렇게 뭐 물어보는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명태균 씨가 뭐 일부에서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브로커일 뿐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략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는 굉장한 선거 캠페인의 전문성을 가진 전략가도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너무 고개를 흔든다. 그게 이제 이른바 도리도리라고 불리면서 각종 짤과 밈에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후보의 어떤 신뢰도, 이미지 이런 거에 굉장히 타격을 입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쩍벌과 도리도리가 사실 윤석열 후보의 초기 연관 검색어였어요.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꿔내는 겁니까? 부동시 때문에 그렇다. 부동시 때문에 군대 면제도 당하지 않았냐. 이거는 한 방에 두 가지를 해결한 거죠. 당시에 부동시가 정말 맞아? 부동시인데 어떻게 구술을 했어? 사법고시 깨알 같은 글씨를 어떻게 계속 봤대?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논란과 병역 논란 가장 치열한 쟁점 아닙니까? 이 병역 논란과 이른바 이제 윤석열 후보의 태도 논란을 한 방에 부동시로 해결을 하는 이런 이제 캠페인 전략을 편 거고 근데 이거를 또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까? 고성국이라고 하는 가장 뭐 말하자면 윤석열 캠프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영향력은 있는 유튜버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이걸 하면서 그 의사가 명박사예라고 물으니까 네 접니다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사의 조언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언을 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캠프에서도. 맞아요. 그렇게 보면 이 이제 말하자면 전략가로서의 명태균 씨의 면모 이런 것들도 이 대화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엿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좀만 더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안경을 써서 이거를 보정을 했지만은 왼쪽과 오른쪽 눈 시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사물을 볼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 나쁘신 분들도 그냥 봐요, 그냥.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뭐 먼 곳에 프롬프트 위에 점을 찍어놔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던 걸로 그 당시에 들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그 행위를 교정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조언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 명태균 씨가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가 이 정도 이제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국면에서 왜 그토록 명태균을 신뢰했는가 이거를 이제 동시에 보여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쨌든 이 정치를 좀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프레임 전환 이런 것들에 능했다.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명태균 씨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조사가 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금전거래가 있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오세훈 후보가 가장 명확하게 금전거래 여부가 확인이 돼요. 이미 인정을 했어요, 당사자도. 근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뭐만 남은 거냐? 이 금전을 제공한 사람과 오 후보와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않아도 뭐 알 수 있었느냐,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오세훈 시장 관련된 수사 가장 그 수사 기법적으로는 쉽다. 지금 밝혀진 증거가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근데 오세훈 시장 측근들은 지금 뭐를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 명태균 씨가 말한 것들 중에서의 얼개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디테일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번 만났느냐, 몇 월 달에 만났느냐, 그 만났을 때 장소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명 씨의 기억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씨 측에서는 그 오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취재하고 들은 내용으로는 오세훈 시장 관련된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13번 그 여론조사 결과를 13번 전달했다라는 주장과 우리는 받은 바 없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확인이 쉽지 않나요? 13번 전달을 했으면 전달한 게 이메일 아니면은 무슨 텔레그램, 카카오톡 이런 거일 텐데 그럼 이거는 금방 확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그 13번의 수신이 모두 동일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캠프로 전달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당으로 전달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 씨 녹취에서 여러 번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당에서 막 독촉하기도 해요. 그 여론조사 빨리 달라. 독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그걸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 속에서의 지금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이 주장하는 캠프는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받았다라는 거가 이미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 책상 위에 여론조사 보고서가 있더더라. 그래서 그거 비서한테 치우라고 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카카오톡으로 이미 보고서 받았다 이런 것까지 한 2주 전에 나왔어요. 네, 그렇게 보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인데 그 당의 최고 책임자고 후보인데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러니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아들이 명태균 씨한테 많은 뭐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좀 관계가 매우 가까웠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명시 측에서는 가장 관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정치인들 알기 훨씬 전부터. 홍 시장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또 문자는 많이 실제 뭐 명태균 씨한테 보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할 당시에도 뭐 예를 들면 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데 홍 시장이 선물을 보내와서 놓고 가라고 했는데 꼭 한번 홍 시장 측 인사가 들고 왔겠죠. 뭐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생일날 선물을 보내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들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홍 시장이 너무 명태균 씨를 무슨 사기꾼 취급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계 입증을 하는데 지금 아들이 직접 통화를 했고 아버지 그러니까 홍 시장이 다시 이제 말하자면 당으로 들어가는데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3월 14일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시간이 이미 6시가 넘었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5시 반 정도에 오후 5시 반에 이렇게 금요일 날 난다고 3월 10일 날 난다고 선고가 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럼 언제 나는 걸로 지금 김한 기자는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늦어도 18일까지는 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8일이요? 네, 19일 오전이나. 늦어도 19일 오전. 19일 오전. 왜 그러냐면 경찰이 지금 비행금지 공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변에 드론이라든지 비행을 할 수 없게 해달라. 지금 총기 반출도 다 못하게 하고 드론도 못 날리게 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 시간이 19일 오후 2시
9분까지입니다. 다음 주 오후 3시까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9일 오후 3시까지. 아.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는 선고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지금 날짜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엇갈리는데 이 날짜는 사실 외부에서 취재가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론할 뿐인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지금 뭐 하루 전날 공지해도 사실 기자들이 모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14일 날지 그게 어쨌든 14일일지 월요일일지 화요일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일 오전까지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 추격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